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향 마두도장 이강옥 수호사입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초등학생 시절 제목도 없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슬프고 애절하면서도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 삶이 결코 동학과 무관할 수 없으니 그때의 특별한 느낌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근대사에 있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 전봉준 장군, 그분의 품은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동학과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오늘은 증산상제님의 말씀과 연결하여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탄광오리의 횡포와 학정이 극에 달하던 당시 전봉준 장군은 그 상황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과 더불어 군수 조병갑에게 가서 항의하였으나 오히려 탄압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선친도 똑같은 사유로 진정하다 조병갑에게 맞아 돌아가신 바 있으니 몸을 살릴 만도 한데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마음은 어떻게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단순한 진정이나 항의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걸 깨달은 전봉준 장군은 대대적 봉기를 계획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 전역에 걸친 삼정의 문란과 가렴죽으로 인해 1862년 진주밀란을 시작으로 조선 땅에서는 30여 년 동안 100여 차례의 밀란이 끊임없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밀란들은 그때그때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그치고 말았죠. 또 자기가 사는 지역을 넘어서면 단순한 밀란이 아닌 역모에 해당되기에 더 이상 진행시키는 것도 무리였던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전봉준 장군은 단순한 밀란과 같은 계획을 넘어서서 보국안민과 함께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수립하겠다는 큰 뜻을 품게 됩니다. 비록 오척 단구의 작은 몸이었지만 그의 가슴은 세상을 품을 만큼 넉넉하였습니다. 전봉준 장군은 몰락한 집안의 향반이었지만 서당 훈장을 하면서 많은 지식들을 섭렵하였고 유학뿐만이 아니라 풍수, 전복, 실학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사상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학을 접하게 됩니다. 1860년에 경상도에서 시작된 동학은 강원도 충청도를 거쳐 1890년대에 전라도 땅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고루 잘 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동학의 가르침은 그에게 혁명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더해줬을 것입니다. 혁명 실패 후 체포당해 일본 공사관 감방에 갇혀 신문을 받던 중 너는 왜 직접적 피해도 크지 않는데 이런 일을 벌였느냐는 순검의 질문에 농민 백성들의 원과 한을 끌어주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백성을 편안케 하려는 마음이 간절해 이 일을 행하였을 뿐 내 한 몸의 안위만을 생각하면 그 어찌 사내 대장부라 하겠는가. 백성들이 원통하고 한탄하길래 세상을 바로잡고자 했을 뿐이다 라고 일갈합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한 일제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소신을 밝히고 죽음을 선택한 전봉준 장군의 진심 어린 의지와
뜻을 느끼게 됩니다. 도전 성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찍이 전명숙은 신묘년부터 3년간 서울을 오르내리며 흥선 대원군을 만난 일이 있더니 대원군이 명숙의 뜻을 물은즉 제 흉중에 품은 뜻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한번 죽고자 하는 마음뿐이요 하고 대답하니라. 당대의 권력자인 대원군 문하에 3년 동안 다니면서 아무런 구하는 바가 없자 대원군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적 야망이나 욕심 때문에 품은 뜻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전봉준 장군은 소규모 농사를 지으며 동네 아이들 몇몇을 가르치던 가난하고 권력 없던 선비인 백의 한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사발통문을 돌려 동지를 규합하고 나아가 이미 큰 조직을 갖고 있던 다른 동학 지도자들을 제치고 백산에서 1만 동학군 전체를 이끄는 총대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단순히 뜻을 품은 데 그치지 않고 협일의 정신으로 발군의 조직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그 누구보다도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사심없는 일심으로 매사에 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본 군대가 국내로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으며 서둘러 부대를 해산시킨 것을 볼 때 나라를 위한 그의 충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군사 3,000명을 보내 나주를 공격하게 하였으나 점령하지 못하자 부하 몇 명만 거느리고 찾아가서 추상 같은 기계로 나주 목사를 굴복시켜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나주성을 장악하기도 하였습니다. 1894년 당시 전봉준 장군은 40세의 나이였고 증산 상제님은 24세였습니다. 혁명의 동지를 찾던 전봉준 장군은 증산 상제님께도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증산께서 명숙과 나이 차이는 많이 나나 일찍부터 교분이 있으시더니 가보년의 하루는 명숙이 찾아와 말하기를 내가 민생을 위해서 한번 거사를 하려 하니 그대가 나를 도와주시오 하거늘 증산께서 그 전도가 이롭지 못함을 미리 아시고 때가 아니니 나서지 말라 하시며 성사도 안 되고 애매한 백성만 많이 죽을 것이라 하고 경계하시니라. 이에 명숙이 대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안 된다면 나 혼자라도 하겠소 하고 물러가니라. 당시 상제님은 천지공사를 하시기 전이고 종도를 들이시지도 않은 때였는데 상제님을 알아보고 찾아온 전봉준 장군의 안목도 예사롭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제님은 전봉준 장군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도 수십만 명의 희생자가 나올 것을 너무 뻔히 아시기 때문에 만류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을 굳히고 결영에 들어간 전봉준 장군의 발길을 돌리실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상제님은 진격하는 동학군의 진영을 찾아가시는데요. 한편 전명숙 장군의 주력 부대는 10월 말경에 공주를 공략하기 위해 비장한 공세를 펼치니라. 증산께서 몰살의 큰 위기에 처한 동학군의 운명을 내다보시고 곧장 공주에 있는 전 장군의 진영을 찾아가시어 무고한 백성들만 죽이고 절대 성공을 못하니 당장 전쟁을 그만두시오 하고 강권하시나 명숙은 외세를 몰아내고 탐관 오리를 물리쳐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일념뿐인지라
증사님께서 일러주시는 어떠한 말씀도 새겨 듣지 아니하니라. 이번에는 상제님께서 직접 공주로 찾아가셔서 전쟁을 말리셨습니다. 그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엄청난 희생이 벌어질 것을 막으려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전봉준 장군의 뜻은 결연했고 결과적으로 우금치 고개가 피로 물들 정도로 수많은 농민군이 죽게 됩니다. 이 결정적 패배 이후 동학군은 호남 전역에서 무자비한 탄압과 살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60만 명에 이르는 막대한 희생자를 낳고 말았지만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큰 농민혁명인 동학혁명은 근본적인 사회 질서를 바꿔놓게 됩니다. 집강소를 두어 신분제를 폐지하고 삼정제 피해를 제거하는 등 여러 개혁들을 단행한 것입니다. 유심히 동학혁명을 지켜보고 있던 일본은 그해 6월 경복궁을 침입하면서 조선 침략에 불길을 당기고 청일 전쟁을 승리로 가져가면서 조선에서의 주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일본은 낭인을 시켜 전봉준 장군을 만나 도와주겠다면서 접근도 하고 종군 기자를 파견하여 세세히 상황을 파악하였다고 합니다. 동학혁명이 자신들의 침탈 계획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대해 면밀히 대비한 것입니다. 혹자는 동학혁명이 일본 침략에 빌미를 준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생각입니다. 제국주의 세력의 마지막 열차를 탄 일본은 이미 조선 병탄을 착착 준비하고 있었고 동학혁명은 그 실행을 앞당긴 계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동학을 바탕으로 한 조선 민족에 의한 근대화는 일제에 의해 결국 좌절되고 조선은 식민 지배 하에서 근대화의 과정을 걷게 되는 참담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의 배경에는 보다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조선을 비롯한 동양 3국은 서양 제국주의에 의해 침탈당해 그 역사와 문화를 온전히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강대했던 일본이 서양 세력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이나마 조선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근대화의 과정을 밟게 되었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온갖 악행으로 인해 우리의 역사 문화가 파괴되고 정신마저 예속되어 버린 최악의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또한 강제적 근대화로 인해 피해를 당한 자와 혜택을 누린 자가 극명하게 구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사에 있어 근현대화의 주체가 누구였으며 누구여야 하느냐는 이 문제는 각자의 처한 입장에 따라 정반대일 정도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정치, 역사, 문화 지형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핵심 문제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통렬한 반성과 함께 한민족 본연의 역사, 문화, 정신을 되찾음으로써만 근본을 바로 세우고 역사의 행로가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동학혁명의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명숙의 동은 곧 천하의 난을 동케 하였느니라.
최수호는 내 세상이 올 것을 알렸고 김일부는 내 세상이 오는 이치를 밝혔으며 전명숙은 내 세상의 앞길을 열었느니라. 전봉준 장군의 뜻과 실행, 희생이 미망에 빠져 있던 조선 백성들을 흔들어 깨워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을 걷게 했고 천지 신명들을 크게 움직이게 하여 청일 전쟁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 전쟁과 큰 변화의 물길을 일으키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 주제로 전봉준 장군의 역사적 공덕과 상제님의 평가 그리고 사후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명숙이 도탄에 빠진 백성을 건지고 상민들의 천한 신분을 풀어주고자 하여 모든 신명들이 이를 가상히 여겼느니라. 전명숙은 만고의 명장이니라. 벼슬 없는 가난한 선비로 일어나 천하의 난을 동케 한 자는 만고의 오직 전명숙 한 사람뿐이니라. 세상 사람이 전명숙의 힘을 많이 입었나니 일결 80냥 하는 세금을 30냥으로 감하게 한 자가 전명숙이로다. 언론이라도 그의 이름을 해하지 말라. 상제님께서는 전봉준 장군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을 세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크고 바른 뜻을 세운 일에 마지막 처형 당하실 때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실천 역행했던 전봉준 장군의 삶에 모든 천지 신명들도 감동하고 그 공덕을 인정한 것입니다. 새로운 후천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 오신 증산 상제님께서는 새 우주를 열어갈 천상 조정을 새로 꾸미셨습니다. 그 조화 정비에서 조선 명부대왕으로 전봉준 장군을 임명하셨습니다. 명부공사의 심리를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이 결정되나니 명부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세계도 또한 혼란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명부를 정리하여 세상을 바로 잡느니라 하시고 전명숙은 조선명부, 김일부는 청국명부, 최수호는 일본명부, 이마두는 서양명부를 각기 주장케 하여 명부의 정리공사장으로 내리라 하시며 날마다 밤낮을 쉬지 않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라. 조선 명부대왕이시자 더불어 인류구원의 남조선배 도사공이심도 밝혀주셨습니다. 이 일은 남조선 배질이라 혈식 천추 도독군자의 신명이 배질을 하고 전명숙이 도사공이 되었느니라. 이제 그 신명들에게 어떻게 하여 만인으로부터 추앙을 받으며 천추의 혈식을 끊임없이 받아오게 되었는가를 물은즉 모두 일심에 있다고 대답하니 그러므로 일심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리라 하시고 모든 법을 행하신 후에 불사르시니라. 만국을 살려낼 남조선배의 운행 방향을 결정하고 태울 일꾼을 정하는 총책임자이십니다. 그리고 승선의 자격은 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천추에 걸쳐 혈식을 받는 신명들의 총지휘자인 전봉준 장군은 온전히 일심의 삶을 살다 가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증산 상제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어 사명을 맡기시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안위를 생각지 않고 세상을 위해 한 몸 바칠 수 있는 사람, 세상을 위하는 큰 뜻을 품고 변함없이 실천하는 사람,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상제님께서 찾는
후천 선경 건설의 일꾼입니다. 인류에게 불언간 닥칠 대격변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전봉준 장군의 삶을 귀감 삼아 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기원드리며, 마지막으로 녹두 장군 전봉준의 절명시를 함께 읽으며 오늘 산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준 녹두 장군 절명시. 실의 천지 개동력, 은거영웅 부자모, 애민정의 아무실, 애국단심 수유지. 때를 만나서는 천하도 힘을 합치더니 운이 다하니 영웅도 어쩔 수 없구나. 백성을 사랑하고 의를 바로 세움에 잘못이 없건만 나라를 위한 일편단심 그 누가 알리.